비타민 항산화제가 암을 유발한다는 자료를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영양제를 먹었더니 몸이 더 아파졌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 오면서 비타민제 복용 추천을 받기도 했고, 그 비타민 C 메가도스 요법도 추천을 받아서 두 번 정도 시도를 한 적이 있는데, 멀티비타민 그 항산화제들을 복용했을 때도 몸이 악화되고 또 통증이 증가하고 증상들이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먹다가 중단을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도했던 게 비타민 C 메가도스 요법이었는데, 비타민 C도 이렇게 먹는 양을 늘렸더니 갑자기 몸이 더 많이 아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두 번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몸에 좋다고 해서 기력도 올라가고 건강해질 줄 알고 비타민제랑 비타민 C도 많이 먹어봤는데 몸이 악화되길래 너무 신기해서, 그럼 이거 비타민제랑 뭐 의학 논문 관련된 것들 자료들이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것들인데, 자, 연구는 항산화제가 어, 뭔가 도전을 받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베타카로틴을 섭취하는 흡연자가 폐암 발병 위험이 18% 이상 증가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50세 이상의 35,500명 이상의 남성을 대상으로 2011년도 실험에서 다량의 비타민 E가 전립선암 위험을 17%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항산화제를 주입한 쥐에 폐암이 3배 이상 확산됐다고 합니다. 2014년 스웨덴 고덴버그대에서 연구한 항산화제가 암세포를 키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폐암에 걸린 쥐에게 항산화제인 비타민 E와 N아세틸시스테인인 NAC를 투여했더니 아무것도 투여하지 않은 쥐보다 암세포의 성장이 3배 빨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항산화제를 일정 기간 과도하게 복용할 경우 암 억제 물질인 P53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암세포의 성장을 돕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항산화제가 암 발생 자체를 돕는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축적된 항산화제는 흡연자나 폐질환 환자가 갖고 있는 암 이전 단계의 변병들을 암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멀티비타민 그러니까 보충하면 몸이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암세포의 성장을 돕는다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생각과는 반대되는 이런 연구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중개의학에 발표된 2015년 연구에서는 쥐에게 항산화제 N아세틸시스테인을 일반적인 보충제로 섭취하는 양과 일치하는 양으로 먹였더니, 사람이 먹는 양만큼 먹였더니 치료를 받는 쥐는 대조군에 비해 림프절의 종양이 2배 더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먹는 체중 대비 용량을 이 쥐에게 양을 맞춰서 복용을 시켜봤더니 종양이 2배 이상 발생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항산화 물질이 대장암을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2020년 예루살렘 대학교 연구소에서도 이런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항산화제가 암에 대한 최근 방향은 암 치료의 일부로 항산화제를 섭취하는 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접근 방식은 암 치료 중에 고용량의 항산화제를 피하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신중한 접근은 항산화 보충제를 완전히 피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비타민제 먹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영양사들은 좋은 식단에서 충분한 미량 영양소를 적절한 비율로 얻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영양제, 비타민제 먹지 말고 좋은 음식으로 먹어라 라는 결론이 나와 있고요. 유방암 환자들의 항암 화학 요법제로 치료를 진행하는 동안 항산화 보충제를 섭취를 병행할 경우에 종양이 재발하거나 환자가 사망할 위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E,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셀레늄 등의 항산화제들을 항암 효과들이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의 발암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데다가 암 재발 유발률을 높이고 항암 화학요법제의 효과를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비타민 E의 섭취가 건강한 남성들에게서 전립선암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시험 사례가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항산화 보충제를 섭취한 환자들에게서 유방암 재발률이 높게 나타나고 사망률 또한 높게 나타났다. 그래서 항산화 보충제를 먹었더니 더 많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비타민 B12, 철분, 오메가3 지방산을 보충제로 섭취한 그룹의 경우에서도 예후가 좋지 못했다. 이런 거 사람들 정말 많이 챙겨 먹잖아요. 기운이 뿜뿜 나오고 염증을 없앤다고 해서 이런 거를 따로 챙겨 먹는데 오히려 예후가 좋지 못한다고 합니다. 비타민 A, C, E 보충제와 카로티노이드 보충제, 코엔자임 Q10 보충제들을 섭취한 그룹의 경우 41%에서 유방암이 재발한 것으로 파악되어 눈이 크게 떠지게 되었다. 제가 눈이 작은데 이거를 이제 봤을 때 이렇게 눈이 커지진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제 섭취를 병행한 그룹에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음이 눈에 띄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으면 더 많이 돌아가시게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비타민 B12, 철분,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 섭취한 그룹에서는 유발률이겠죠. 유발률과 재발률, 사망률이 유의할 만하게 높은 수치로 보여 주목되게 했다. 그래서 여기서도 결론은 뭐냐면 비타민이나 각종 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음식물을 통해 섭취토록 할 것을 권고하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양제로 먹지 말고 음식으로 먹어라. 그래서 항산화제가 종양의 혈관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 또 Journal of Clinical Investigation, 미국 임상연구학회 저널에서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마틴 버그 교수님이 비타민 C,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제가 BACH1이라는 단백질 활성을 통해 폐암의 성장과 확산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블라블라블라 해서 폐암의 성장과 확산을 촉진한다. 비타민 C랑 비타민 E를 먹으면 폐암이 걸리고 폐암이 있는 분들은 폐암이 더 많이 커지고 더 옆으로 퍼지게 한다는 내용이 써져 있죠. 네. 전립선 암에서도 그 열풍을 식었다. 항산화제에 대한 열풍이 식었는데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갖고 있는 셀레늄과 비타민 E를 복용한 사람이 오히려 전립선 암이 많이 발생하게 돼서 대규모 임상 시험이 중단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대규모 임상 실험이라는 거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는 건데 사람들을 대상으로 셀레늄과 비타민 E를 막 먹였더니 전립선 암이 늘어나가지고 그 실험이 중단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산화제는 정상 세포만 아니라 병든 세포도 치료하고 결국 병든 세포가 많아져서 암이 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산화제는 암을 예방하지 못하고 오히려 촉진한다는 설명입니다. 이게 병든 세포들은 결국에는 죽고 이제 청소가 돼야 되는데 아마 이 강력한 항산화제를 먹게 되면 이런 병든 세포들을 멱살 잡고 캐리를 해서 죽지 않게 붙들고 있다 보니까 몸 안에 이런 병든 세포들이 숫자가 뭐 축적되게 되고 혹은 결국은 그게 암으로 전이가 변질되는 것 같아요. 또 항암제는 보통 종양세포를 산화시켜서 파괴하는데 항산화제는 이 산화를 막아주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산화제가 항암 효과를 간접적으로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그래서 다만 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 이 항산화제를 복용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고용량 항산화 보충제, 영양제로 먹지 말고 음식 속 자연 항산화 성분으로 섭취하면 인체 어떤 문제나 부작용이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블루베리를 몇 알을 먹거나 단호박을 먹거나 브로콜리를 먹거나 기러기, 알, 노른자 이런 걸 먹으라고 하네요. 색깔이 다양한 뭐 좋은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먹는 것들은 인체에 부작용 없이 좋은 항산화 물질들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하고 고용량 비타민 C, 비타민 E, NAC 보충제는 뭐 수의사나 의사의 상담을 통해서 뭐 그 동물이든 사람이든 치료에 활용을 해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각 모든 연구들에서 그 박사님들이 결론에 이제 맨 마지막 줄에 신신당부하신 게 항산화제, 비타민 영양제들 그런 것들을 약으로 먹지 말고 천연식품으로 섭취를 해야 가장 좋다라고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저도 제 몸으로 제가 비타민제 이런 거를 먹고 몸이 아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몸이 아프고 난 이후에 심각한 상황까지 가서 비타민제를 먹었더니 몸이 더 안 좋아지길래
찾아보니까 이런 연구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